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법 강의를 맡은 이종근입니다. 이제부터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일단 아웃라인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 및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그래서 민법에서 34문제가 나오고 민특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민법은 다시 총칙 파트가 있습니다. 총칙. 그 다음에 물권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 흐름 당은 아니고요. 물건 중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3편 채권에 계약 중 매매를 해서 그 다음에 2편 물건에 등기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부동산이 있어서 매매를 해서 등기했다. 이 과정 중에서 고장이 났을 때, 뭐가 났을 때, 고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당사자 간에 뭐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면, 이 분쟁을 통해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이런 것을 판가름하는 내용을 갖고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칙과 예외, 또 경우 때는 원칙만, 예외가 없고 절대선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누가 승패를 가르는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칙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총칙에서는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물권에서는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이제 계약법이라는 타이틀 들어가요. 이 계약법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민사특별법은 6문제에서 총 40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가 이렇지만 여러분들 실제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순서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채권을 먼저 이쪽을 먼저 공략을 하세요. 채권이 여기에 그나마 좀 쉽다. 어려울 때는 없죠. 그러면 다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가 좀 덜 어렵다. 쉬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편 가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총칙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좀 효과적으로 공부하시다는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공부하는 것보다는 밑에서부터 공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제 강의는 순서적으로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실제 공부할 때는 어디서부터 거꾸로 공부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챕터 5가 있습니다. 5페이지죠. 그러면 이제 5페이지 권리변동 총선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럼 타이틀 제목이 권리변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권리변동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 총칙은 권리 주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권리 객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권리 변동에 관한 것, 이런 테마를 가졌습니다. 주체는 자연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보고요. 객체는 물건이라고 해요. 뭐란다? 물건. 물건의 가장 대표는 당연히 부동산하고 뭐겠어요? 동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총칙의 시험 범위가 빠지고요. 우리 공인 중에서는 시험 범위가 변동부터 생겨요. 변동은 권리가 발생하는 것, 또 권리가 뭐하는 것, 변경하는 것,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세 가지를 두고서 변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가 변동한다는데 왜 권리가 변동할까? 이 권리 변동은 결과에 결과. 그러면 결과가 생기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것을 개념을 갖다 잡은 것이 뭐냐면 그 원인을 우리가 약속된 언어가 법률 행위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과 법률행위 아닌 권리변동 이렇게 놓고 그러면 법률행위 2단이다 나눌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학자들은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 법률행위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래놓고서 학자들은 여기다가 이쁜 이름을 자꾸 지어주는 겁니다. 이름 짓기. 그래서 이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인, 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결과는 뭐다? 법률
효과다.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률 사실은 재료다 이런 말을 써주고 법률 요건은 요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맛을 낸다는 그런 논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건 이제 좀 이따 할 겁니다. 결국은 이제 권리 변동은 발생하고 변경하고 뭐한다? 소멸한다. 네. 그래서 이제 발생, 변경, 소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발생은 크게 다시 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크게 나눈다는 얘기죠. 원시가 뭐다? 승계. 그래서 여기 5페이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법률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딱 승계 취득은 다시 나누면 이전적이란 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설정적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전적은 다시 찍어서 들어가는 특정 승계와 그 다음에 일괄 들어가는 포괄 승계 그런 것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에서 연결이 틀린 것 했을 때 2번 보시면은 취득 시효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취득 시효는 승계 취득이 아니고 뭐다? 원시 취득이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위 박스에서 원시 취득 얘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건물의 신축, 시효 취득,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그래서 여기 시효 취득 또는 뒤집어서 취득 시효는 승계 취득이 아니고 뭐다? 원시 취득이다. 자, 그 말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런 거예요. 갑이 등기가 돼 있고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 자, 갑이 돈이 필요해서 병한테 돈을 빌려 쓰고 채권이 10억이 있고요.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저당권. 자, 을은 뭐 병이 저당권 대출 받거나 말거나 계속 점해가지고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을이 여기다가서 만약에 등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등기하게 되면 이제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자, 이것이 원시 취득이면 이것이 취득이 원시면 네, 이 완성되기 전 이 저당권은 그대로 뭐한다? 날라가면서 취득하는 것이고 이 취득이 만약에 승계 취득이면 이거 그대로 안고 가야 됩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 겁니까? 을한테는 다 삭제되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취득 시효는 자, 연습하셔야 돼요. 승계 취득이 아니고 뭐다? 원시 취득이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득 시효 자체도 물권법에서 100%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가서 나중에 취득 시효는 시험에 100% 나온다. 자, 이거는 물권법에서 독자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아셨습니까? 가서 꼭 좀 정리해 두세요. 네, 그래서 2번 지문에 그 취득 시효 한번 좀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2번 문제. 다음 중 전주 권리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전주 권리 하자를 승계하면 뭐고? 승계 취득이고요. 절단하고 옮기게 되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럼 2번 문제는 원시 취득을 골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에 무주물 선점, 니은 유실물 습득, 다음에 디귿 선의 취득. 자,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원시 취득이고요. 전세권 설정과 무허가 건물 매수는 승계 취득에 해당하겠습니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선의 취득. 자, 그럼 거기 기억, 니은, 디귿 있죠? 그것도 전부 다 물권법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물권법을 제가 거꾸로 그랬죠. 아까 3편 채권하고 2편 물권하고 1편 총칙 이렇게 와야지 총칙 이야기가 풀린다는 거. 다음 우측에 3번 갑니다. 권리 변동의 설명 중 맞는 것도 있습니다. 3번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용어를 기억하지 못하면 답을 쓸 수 없는 것이니까 한번 이해하려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3번 별표해 두시고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1번은 설정적 승계란 말이 있습니다. 설정적 승계. 종전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권리자에게서 취득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전적 얘기입니다. 이전적과 설정적의 차이점은 다른 건 아니고요. 자, 이전하게 되면 전주 권리가 상실되는 겁니다. 전주 권리가 뭐한다? 여기다 해볼까요? 자, 전주인의 권리가 완전 소멸하면서
완전 소멸하면서 이렇게 이전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이전적 승계고요. 자, 전주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제한을 받으면 이게 바로 뭐다? 설정적 승계예요. 그래서 그 1번 지문은 설정적 승계가 하는 얘기 아니고 이전적 승계 설명이고, 그 다음에 2번 이전적 취득이 있으면 종전 권리자는 새로운 자 권리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건 거꾸로 설정적 승계 얘기겠죠. 1번, 2번은 반대쪽으로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원시 취득은 종전 권리를 그대로 취득한다. 아니죠. 그대로 취득하는 것은 원시가 아니고 뭐예요? 승계죠. 전주 권리가 완전 삭제되면서 오는 게 원시고 이어받는 게 승계니까. 네 번째, 포괄 승계란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 원인에서 취득된다. 아니죠. 거꾸로 무슨 승계가 하는가요? 특정 승계가 하는 얘기죠. 자, 5번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뭐죠? 성질적 변경. 성질적 변경. 수량적 변경이 아니고 뭐다? 성질적 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설명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전 뭐죠? 성질적 변경하고 무슨 변경? 수량적 변경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성질적 변경. 또 하나가 뭐냐면 물상 대위 뭐 그런 것들 중에 성질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좀 파악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8페이지 가시면은 법률사실 요건 효과 나옵니다. 아까 여기 있었습니까?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그래서 법률사실 다시 법률요건 들어가서 법률행위인 것하고 아닌 것 여기 있죠? 법률행위인 것하고 아닌 것. 자, 효과입니다. 효과.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법령에는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고 법률 아닌 것들은 법률 규정. 자, 네 번째 거 참고하겠습니다.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 법률 요건 요리는 사실, 재료가 그죠? 개개의 사실을 말합니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뭐다? 법률 사실 맞고요. 법률 요건은 한 개 또는 수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죠. 단독행위나 계약. 단독행위는 하나, 계약은 여러 개 사실. 세 번째, 의사표시만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유일한 사실이다. 3번 지문이 틀렸네요. 자, 법률 의사표시만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유일한 법률 사실 아닙니다. 법률 요건은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렸고요. 네 번째, 법률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당연히 법률 행위고요. 다섯 번째,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준법령이 등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거기서 법률 요건에서 맨 앞에 있는 거 있죠. 맨 앞에 있는 몇 가지 열거되어 있죠. 법률 행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고요. 부당 이득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불법행위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사무관리 준법령이 여러 가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법률 요건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등등등등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요걸 기준 잡으면 법률행위인 것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묶어가지고 법률행위 아닌 것.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인 것이라 하면 되고 법률행위인 것 하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몽땅 묶어서 뭐 아닌 거, 법률행위 뭐다, 아닌 것 이렇게 묶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서 법률 요건에서 법률행위인 것과 아닌 것 있잖아요. 여기에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고 의사표시, 법률사실 중 뭐가 들어가 있고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고 이건 의사표시가 없는 것들을 묶어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4번은 정답이 3번이고요.
다음 9페이지는 계속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의입니다. 자, 법률행위는 뭐를 요소로 한다? 여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죠. 두 번째, 법률 뭐다?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음 원인대로 뭐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5번 법률행위 하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 말장난이니까 단 조심할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5번에 1번 법령에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두 번째, 법령에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 보다 법률 요건, 정확한 개념이고요. 세 번째,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고요. 네 번째, 의사표시 없는 법령이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다섯 번째,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관계다. 자, 거기 법률 채무를 남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말 나왔었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네,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효력이 있습니다. 매매가 성립도 하고 효력이 있어요. 자,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갑한테는 대금 채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금 채권. 자, 을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을한테는 재산권 채권이 있어요. 그럼 던지면 이건 상대방한테는 채무가 되는 거예요. 을한테는 뭐가 있고요? 대금 채무가 있고, 이쪽은 갑도 재산권 이어줄 채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채무를 각자 뭐 해야 돼? 이렇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근데 채무를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 한다? 채무 뭐라 한다? 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 뭐라 한다? 불이행. 그 말이 어떤 말이 탄생합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채무를 했게 되면요,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이행 지체란 말도 있고, 이행 여지가 없는 것이 이행 불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뭐하고 법정 해지하고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돌려는 원상 회복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뭐가 있었냐면 아까 거기 3번 문제 7페이지 3번에 5번 있습니다. 물건 인도를 목전한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을이 원하는 것은 원래 재산권 채권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예요. 물건 인도 채권이 있었죠. 근데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그럼 뭐죠? 채무 불이행이죠. 그거 나옵니다. 분명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자, 마지막에 무슨 배상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네.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 이렇게. 이거 아까 제가 뭐라냐면, 이거 무슨 변경? 네, 이게 질적으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성질적으로 변경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성질적 변경이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5번 같은 경우는 채불로 인해 가지고, 자, 단어 있잖아요. 채무 불로 인해 가지고 뭐로 바뀌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채불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뭐다? 법률 행위인 것이 아니고, 뭐인 것이 아니고, 법률 행위인 것이 아니고, 법률 행위 뭐다? 아닌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법정 해제거든요. 무슨 해제요? 법률 규정, 법정 해제로 인해서 무슨 배상하는 것은, 손해배상하는 것은 여기 법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인 것이 아니고 뭐다? 법률 행위 아닌 것으로 가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요 테마는 나중에 계약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미리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강의할 때, 기본서 강의할 때 강조한 것,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자, 5번은 정답이 5번.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0페이지 가시면 법률행위 종류가 있습니다. 자, 법률행위인 것, 아닌 것 나눴으니까 그럼 법률행위는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법률행위 뭐다? 종류 가지고 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률행위인데 기준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개수 가지고 나누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고요.
이행의 문제 가지고 남으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고요. 방식에 따라서 하게 되면 요식과 뭐다 분류식, 또 밑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법령의 종류 참고하는 정도에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밑에 문제 들어갑니다. 6번 다음 중 연결이 적합하지 않은 것. 자, 1번 보시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해놓고 계약 해제, 추인 당연합니다.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자, 상대방이 있다는 말하고 없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특징은 첫 번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으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특정이 안 돼 있으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번째,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도달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네, 그래서 밑에 당연히 계약 해제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도달해야 되겠죠. 추인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2번에 계약. 네, 일방이약도 뭐다? 계약의 속한 겁니다. 이약은 일방이약이든 쌍방이약이든 계약 들어가고요. 자, 3번에 채권행위, 채권양도 채무면제 있죠. 3번이 틀렸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10페이지 위에 올라가셔서 이행의 문제 들어가면 준물권행위란 말 있을 거예요. 그 준물권행위 전체 박스 하세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재산권 양도는 미안하지만 채권 행위가 아니고 뭐다? 준물권 행위입니다. 조심하세요. 좀 어려울 때 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스 위에서 준물권 행위 파트를 박스 하셔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행위는 매매, 임대차, 교환 같은 경우 채권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 행위는 물권 이전 행위. 자, 준물권 행위는 물권 행위는 아니지만 물권 행위라는 내용을 준용하자 해서 하는 것이 뭐다? 준물권 행위. 그 채권 양도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해설 한번 잘 좀 읽어 두세요. 자, 다음 7번 갑니다. 법률안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거기 5번 볼까요? 5번 경계는 단독행위다. 자, 이 경계는 고칠 경 고칠게. 이 경이 뭐다? 네, 한자로 풀이한 겁니다. 고칠 경 뭐다? 고칠게. 그럼 이런 거요.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를 했다.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를 했다. 자,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구채무를 뭐하고요? 소멸시키고, 신채무 만드는 뭐다? 합의다. 그래서 경계는 고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이 자체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보다는 나중에 공부할 때 145조 법정 추인에서 자, 추인할 수 있는 후, 예를 들면 자, 사기당해서 만약에 계약을 하였다. 을이 갑을 사기했어요. 네, 한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1억에 그만 사기당해서 판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기 당한 사람이 사기를 뭐하노? 안후 강력히 항의합니다. 형사상, 민사상 책임 묻겠다. 그러자 을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원래 정상 가격 10억으로 드릴 테니까 용서를 빕니다라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갑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예스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구채무가 얼마죠? 얼마? 구채무 1억을 갖다가 뭐하고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 신채무 이거 하는데 서로 뭐 했어요? 합의를 했죠. 이걸 뭐라 한다? 경계. 뭐라 한다? 경계. 고칠 경 고칠게. 그래서 경계가 이루어지면 뭐가 된다? 법정 추인이 된다. 그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할 때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법 조문에 딱 나와 있는데 여기 하나 있어. 경계 법정 추인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건 총칙 파트에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경계란 단어를 가지고 법정 추리를 가서 한번 정리해 보기. 네,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갑니다.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네, 총칙의 출발과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법률행위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네, 그래서 먼저 아까 살짝 나왔던 거 우리가 매매계약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약정 뭐하고 성립하지요. 성립 반대말은 뭐죠? 불성립. 그래서 성립 요건 글자를 보게 되면 그래요. 우리가 매매계약했을 때 성립 요건 세 가지죠. 뭐. 성립 요건 세 가지네요. 뭐가 있습니까? 뭐 존재, 당사자 존재, 두 번째 목적 존재, 세 번째 의사표시 존재가 일반적 성립 요건이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고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목의. 자, 이게 존재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 우리가 뭐 했다? 성립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셋 중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빼먹게 되면 네, 뭐라 한다? 아니 불자 불성립했다라고 얘기한다.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성립과 뭐다? 성립 구별해야 돼요. 다음 성립한 다음에 어느 코스로 간다? 여러분들 가서 코스 요리 먹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코스가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립한 다음에 무슨 요건? 네, 효력 요건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의사 능력 갖출 것, 행위 능력 갖출 것. 목적은 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확정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성 갖출 것.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러면 효력 요건 못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효력 요건 못 갖추면 효력이 없다. 무효. 갖추면 유효. 근데 딱 무효, 유효 이렇게 떨어지면 좋죠. 근데 미안하지만 다시 또 들어가면 무효가 다시 또 뭐가 있고 불확정 무효가 있고 2번 확정 무효가 있고 유효도 불확정 유효가 있고 4번 확정 유효가 있습니다. 이 3번이 뭐다? 취소. 그래서 의사표시 불일치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단독 허위표시, 그죠? 통정 허위표시, 뭐가 있다? 착오, 하자 있는 게 뭐죠? 사기, 강박이다. 그런 얘기 아시습니까? 그러면 고장 생기면 1, 2, 3, 4번 중에서 하나에 속한다.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의사 능력 없으면 2번. 다음 행위 능력 없으면 3번. 이게 미피피. 다음 확정할 수 없으면 2번. 가능하지 않으면 원시적 불능 2번. 적법하지 않으면 강의법 위반하면 2번. 타당하지 않으면 2번. 단독 허위 표시는 어떻게 될까요? 단독 허위 표시는 원칙 뭐로 가고요? 원칙 4번 갔다가 예외 2번 가요. 아셨습니까? 통정은 2번입니다. 아셨습니까? 착오인 경우는 몇 번? 3번이고요. 사형박도 몇 번이다? 3번. 그러니까 책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가 무슨 존재? 당사자 존재. 그 다음 뭐야? 목적. 그 다음 뭐야? 의사표시. 그래서 책 순서가 여러분들 보면 14페이지가 타이틀 제목이 뭐고요? 타이틀 제목이 목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당사자는 일단 빠져요. 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빠지고 챕터 2가 목적이에요. 목적. 그럼 제가 안 봐도 챕터 3은 뭘까? 그렇죠. 무슨 표시요? 의사 표시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거기 32페이지 가시면 의사 표시가 나온다고요. 순서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의사표시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총칙은 뭐다? 의사표시 내용이 그게 왜 그런지 지금 문제는 풀고 있지만요.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기본 개념이 안 잡히면요. 9월달 가서 봐도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거 이 문제가 푸는데 자신이 없으면요. 그 정답 해설만 보세요. 정답 해설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면 답이 보여요. 정답만 보세요. 다 하라고 싶은데 또 머리가 아프니까 딱 정리를 뭐만 가지고 정답만 가지고 계속 연습하세요. 그럼 뭐가 보일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뭐다? 주로 뭐가 많아요. 그래서 취소는 몇 가지가 없잖아요. 여기 어디? 이게 행위 능력 이게 뭐 미, PP 이거 하고 그다음에 차고 있잖아요. 차고. 그죠? 차고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이거 사기. 네. 이것만 뭐고 이것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모를 때는 그냥 결국 이거 묻는 거거든요. 이거. 네? 확정 무효하고 아니면 뭐야? 불확정 유효. 즉 무효하고 뭐예요? 무효하고 취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2번인지 3번 이거 주로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의사표시 공부하고 나서 공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리 공부예요. 뭐 공부한다고요? 대리권 있으면 무슨 대리고? 유권 대리고. 대리권 없으면 무권 대리잖아요. 그러면 유권 대리는 효력이 몇 번이에요? 4번 아니에요? 4번. 몇 번이요? 4번. 대리권이 없으면 1번이라고 1번이 뭐예요? 불확정 무효라고. 그러면 무권 대리 반드시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3번 시험 문제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정 무효 무권 대리 반드시 뭐 한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뭐 한다? 테마 제목가 법률 행위 무효하고 뭐요? 취소해서 확정 무효하고 취소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 섞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F하는 게 뭘까? 조건하고 기한이에요. 뭐다? 그럼 거기 보세요. 거기 몇 페이지에? 12페이지 보시면은 효력 발생 요건. 무슨 요건이요? 12페이지. 거기 효력 발생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당사자 능력, 두 번째 목적, 확가적다, 세 번째는 의사표시 얘기했죠.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 들어가니까 대리할 때 뭐 존재? 대리권 존재 있고 그 다음에 그 있잖아 지금 여기 있잖아 대리 어디 갔어? 여기 대리 공부했잖아 여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무효 취소 한번 정리해보고 마지막에 조건 기한 요 순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칙은 뭐 따라가는 거다? 일반적 효력 요건과 무슨 요건? 특별 효력 요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하고 뭐는 불확정 무효 1번하고 불확정 유효 3번 있죠.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자, 8번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가 성립이죠. 그러니까 1, 2, 3, 4번은 효력 발생이고요. 5번은 뭐다? 성립. 그러니까 총칙은 성립과 뭘 구별하라? 효력을 구별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자, 요건 설명 틀린 것. 조건 성취 2번 보시면은 조건 성취 기한 도래는 무슨 요건이다? 특별 성립 요건이다. 아니죠. 조건 성취 기한 도래는 뭐다? 특별 무슨 요건이다? 효력. 그래서 어디 소속인지 어디서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성립이 뭐고 이게 불성립이 뭐고 도대체 유효가 뭐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자, 이것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소재거리가 있지요. 좋은 소재거리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자, 엑스토지 8개로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토지요? 그래서 엑스토지 관련돼서 뭐 한 거다? 8개로 서로 다 합의한 거예요. 이렇게 다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갑이 토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갑이 계약서에다가 Y 토지로 표시한 거예요. 무슨 토지로요? Y 토지로 계약서는 표시가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까 모를까? 서로 몰라 이거를. 여전히 이 계약서의 Y 토지가 무슨 토지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X 토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Y 토지 등기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등기까지요? 질문할게요. Y 토지 물어보는 거예요. Y 토지. 자, Y 토지 계약은 1. 자, 유효하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틀린 질문이에요. 두 번째, 무효다 그러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세 번째, 성립했다. 틀린 거예요. 네 번째, 불성립했다. 네, 이게 정답이에요. Y토지는 계약서에 Y토지라고 표시는 했지만 Y토지 계약 자체는 뭐예요? 성립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 효력을 묻으면 뭘 물어보면 등기 효력은 둘 중 하나입니다. 유효, 무효 둘 중 하나 고르면 돼. 그러면 등기 효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Y토지 이 등기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등기는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무효 등기 믿고 만약에 병이 샀을 때 설령 뭐라 할지라도 선이랄지라도 이 사람 뭐다? 무효야 무효. 이걸 등기에 뭐가 없다고 그래 우리가. 등기에 뭐가 없어서.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X토지를 가보세요. 무슨 토지? 자, X토지 1번. X토지는 불성립했다. X는 불성립했다. X죠. 서로 합의했었잖아요. 두 번째, X토지는 성립했다. 그죠? 세 번째, X토지는 무효다. X토지는 유효다. 네? 맞죠? 자, 근데 을은 X토지를 등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X토지는 등기한 적은 없으니까 을은 아직 무슨 자는 아니다. 소유자는 아니죠. 그러면 X토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갑도 이 을한테 뭡니까? Y토지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제목이 이게? 지금 이 제목이 뭐예요? 얘기해. 그렇죠. 오 표시. 표시 아무런 해가 없다. 표시 뭐다? 무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거기 여러분들이 지금 불성립과 성립과 무효, 유효를 제대로 이해했느냐 못했냐는 이 오표시 무해 가지고 연습하면 돼요.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아십니까? 오표시 뭐다? 무해 이야기입니다. 아시십니까? 네, 그런 문제가 어딘가 있겠지요. 그죠? 그런 문제가 어딨냐면 나중에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 나올 거예요. 몇 페이지요? 27, 28에서 오표시 무에 18번하고 19번 있을 거예요. 그거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시간은 총칙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까지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